저기 있는 두 언니 오빠는 이 휴대폰이 초점 맞추느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를 따라다녀가지고 얘가 칠판에 초점이 와서 이제 글씨가 보이잖아. 근데 가끔 저기 초점이 잘 안 맞아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는 날도 있어. 근데 이거 볼 때는 아니 유튜브 다 볼 줄 알죠? 네, 유튜브 볼 때 이제 영상 업로드 하는데 그 업로드하는 이름은 희재화학이에요. 희재화학 검색하면 나같이 키 크고 멀대 같은 여자 하나가 이제 그 푸사에 서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는데 동영상이 쭉 올라가잖아. 근데 그 동영상을 쭉 해서 니네 방을 찾으면 막 한참 내려야 될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지랄하고 아 내가 중간중간 욕을 좀 하는데요. 아 이거는 가끔 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이게 동영상이 유해 동영상 처리가 돼가지고 너네 왜 가끔 애들 그 어머니들이 그런 거 처리해놓잖아. 애들 미성년자들은 그 동영상이 안 뜬대. 만약에 동영상이 안 떴다. 어디 가세요? 누구야 누구? 이름 뭐야? 강동원 들어와. 들어와. 아무 데나 앉아. 그래가지고 잘 안 뜬다는 거야 동영상이. 난 몰랐었어. 그거 얼마 전에 알았어. 그러면 엄마 폰으로 보든가 집에 있는 다른 노트북으로 보든가 그렇게 하세요. 보통 이제 휴대폰으로 애들이 보더라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얘네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재생 목록으로 꼭 들어가세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너네 방 것만 거기에다 모아 놓을 거야. 그럼 이제 거기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일요일 9시 20분. 여기 이렇게 반 이름을 하나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은데 뭐라고 적어야 되나? 나중에 반 이름 저기 괜찮은 거 있으면 문자로 보내세요. 보통 이제 그 반 이름 들어가 보면 뭐 햇반, 뭐 아즈카반, 뭐 반 이름 제육백반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 지들이 정해가지고 그런 거 해달라 그러고 안녕 손이? 여기 앉을 거야? 너 앉고 싶으면 아무 데나 앉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너네 이제 날짜. 그럼 거기에 이렇게 이게 재생 목록이고 항상 날짜는 오늘 이제 7월 7일이잖아. 7월 7일 일요일 9시 20분. 이제 반 이름 정해준 무슨 반. 이렇게 해서 영상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요거. 영상은 보통 그냥 한 번으로 쭉 찍고 편집 따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뭐 이상한 얘기하고 욕하고 이제 다 그대로 이제 너네들 듣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첫 번째 너네들이 그 영상을 복습 영상으로 반드시 숙제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복습으로 그거를 반드시 숙제 보고 그 다음에 필기는 수업 시간에 하든 영상을 보면서 하든 그거는 너네들 맘이야. 근데 영상을 보는 게 항상 최우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책이 있잖아요. 책이 앞에 내용이 있는 거고 이 책은 주로 필기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내가 수업하기 편하게 순서를 정해놓은 거야. 그럼 이렇게 중간에 보면 색지가 하나 끼어 들어가 있어. 색지가 하나 끼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색지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잠깐 시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 잠깐 시험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잠깐 시험 보는 거야. 이 오늘 배웠잖아. 그럼 오늘 배우면 그 배운 내용이 여기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제 요 유튜브를 보고 그 안에다가 이걸 다 채우는 거야. 물론 내가 야 오늘은 어디까지 잠시 숙제 이거 잠깐 시험의 줄임말이 잠시예요. 잠시 숙제 그럼 너희들이 유튜브를 보고 이걸 다 채우는 거야. 채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너희들 폰이나 엄마 폰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내야 돼. 근데 이 보내는 건 막 일요일날 아침 9시 20분 수업인데 막 9시에 보내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소 어젯밤까지는 보내야 되겠지.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다시 체크해서 보내주거든요. 잘못된 거는 수정하고 그래서 다시 보내주면 그 다음날 왔어. 그 다음 시간에 오면 요거 그대로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뭐 답 알려줘, 체크해줘, 문제 다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시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 테스트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이게 다 중학생들이니까 중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처음 듣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해 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들어가니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험을 봤어. 그럼 이게 한 번 시험 보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주에 가면 누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은 2번은 누적이야.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3번이 될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 뜬금없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난 다 배웠어. 뭐 한 번 듣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건 머릿속에 삭제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시험이 좀 부실하다 싶으면 재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나를 오래 보고 싶고 한 번 더 보고 싶으면 재시험이 있는 거는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 학원은 일주일에 하루만 오면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학생이 이제 한 명 다음 주에 더 올 거예요. 지금 여행 가가지고 삼촌이 방학이라면서요. 그래가지고 여행 갔대요. 근데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해외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행 가면 막 어디나 지금 비 소식이잖아. 자, 동영상 계속 찍히고 있는 거고요. 편집은 하지 않습니다. 동원아 이거 동영상 찍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는 거 숙제다? 오케이. 자,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이제 이거 너네 교육과정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거에 맞춰서 책이 편집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시중교재는 아직 개정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도 개정교육과정 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단원은 총 4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을 순서대로 이제 쭉 나갈 건데 뭐 이런 단원들을 이제 쭉 훑어보면 이제 뭔가 나오는데 뭐 봐봤자 뭐 별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넘겨보면 주기율표가 나오죠. 이 주기율표는 자 쭉 보니까 막 영어로 된 주기율표야. 그럼 이걸 뭐 잘난 척하고 영어를 잘하냐면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주기율표의 장점은 거이구 이놈의 원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림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왼쪽 위에를 봐봐. 가장 왼쪽 위에 보니까 H라고 써있단 말이야. 그럼 이 H라고 하는 건 우리 원소 기호 수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플레임은 하이드로진이라고 써있죠. 그런데 그림으로 보니까 뭐야 이거? 물이다. 그리고 선도 있고 스타도 있네. 그럼 이 얘기는 태양이나 아니면 별이나 물에 수소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어. 특히 뭐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운 숫자가 다 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소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건 그냥 심심할 때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화학이라는 과목에서 주기율표를 빼놓고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주기율표는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외우는 거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는 좀 외우는 게 좀 들어가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이해를 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이거 조금 이따 볼 거,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주기율표 외울 거고요. 이거는 그냥 집에서 너네들이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몇 개만 한번 봐볼까? 내가 이제 너네들이 좀 특이한 거, 내가 특이한 거죠 사실. 수소 밑에 H 밑에 Li가 있죠. 이거는 리튬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배터리라고 써 있잖아요. 원칙 배터리. 그러니까 이건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해서 너네들 휴대폰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는 얘는 거기 3자 써 있잖아? 원자번호 3번. 금속 중에 제일 가벼운 금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전지를 만들면 휴대폰이 가벼워지는 거야. 너네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이거 노트북도 살짝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요. 옛날 초창기 노트북 있죠? 졸라 무거워요. 그거 들고 다니면 막 손가락 아파. 그러니까 그때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니었다는 거지. 배터리만 겁나 무거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휴대하기 쉽게 바뀐 게 바로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간단 나와 있죠. 근데 바로 옆에 봐봐. 나 이거 보고 처음 알았잖아. 전공부생. 거기 보면 4자 써있고 BE라고 써있죠. 베릴륨이야. 야, 씨.
베릴륨이 그거 다 읽을 줄 알죠? 영어로도 에메랄드 글쎄. 야 이런 거 이런도 몰랐잖아. 나 이 그림 보고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나뭇잎 이런 거 알고 있지. 왜냐면 이거 옛날에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왔거든요. 나뭇잎 뭐야 이거 마그네슘이라고 써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원소가 나뭇잎에 엽록소 있죠. 그 엽록소라는 색소를 구성하는 하나의 원소라는 거지. 그러니까 눈을 봐라. 가끔 이런 얘기 좀 하실까? 막 눈이 이렇게 막 눈빛이 떨려. 저거 없나요? 아직 젊어서 그런 경우 없구나. 근데 정말 이렇게 막 눈빛이 막 파르르 떨리면 정말 기분 들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손으로 누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보통 이제 뭐 부족이라고 말을 하냐면 마그네슘 부족.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이거 사 풀떼기를 먹어야지. 막 상추 같은 녹색 식물들 있죠. 그거를 좀 먹어줘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기만 들이다 먹는 친구들한테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가끔 초록색, 김치 하얀색 안 돼. 김치 초록색 성분들을 좀 먹어주면 그 부분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물론 심심할 때가 없죠. 심심할 땐 게임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겨보면 그 다음 여기부터 이제 나갈 겁니다, 여러분.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뭐가 있냐면 6쪽이 나오는데 6쪽 먼저 아니고 7쪽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7쪽에 뭐가 나와 있냐면 원소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원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원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니? 자 동훈아 혹시 원소, 원자 이런 거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했어요. 당연하죠. 그럼 원소 기호를 외워본 적은 있나요? 아니에요. 가장 열심히 공부하셔야겠네요. 자, 지금 여기 우리 원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원소는 도대체 뭘 가지고 원소라고 하니? 근데 이 원소라고 하는 말과 원자라고 하는 말이 항상 같이 이렇게 붙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원소는 뭐고 원자는 뭐니? 이런 거 있잖아. 자, 여기 와 종이 한 장이 있다. 그럼 종이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런데 얘를 쪼갤 거야. 아유 좀 작아졌네? 그럼 이거를 쪼개다 보면 정말 아주 조그만 종이 한 장이 남죠.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더 쪼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렇다면 이거를 쪼갤 때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있어요. 입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원자라고 부릅니다. 어머 그러면 이 원자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원자라고 하는 거니? 어떤 물질을 쪼개다 보면 그 물질을 이루는 뭐가 나오는 거니? 가장 작은 입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원자라고 합니다. 자 끝머리 봐봐. 입자, 원자. 아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걸로 하면 실감이 안 나죠. 우리 영어책을 한 장 쫙 뜯었어. 그리고 나서 엄마의 미션. 야 영어 알파벳 하나로 다 잘라봐. 그럼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다 원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미션. 야 A는 A끼리 모으고 B는 B끼리 모으고 C는 C끼리 모아봐. 그러면 그 막 알파벳 졸라 많던 하나하나가 종류별로 묶이게 되죠. 그런 원자의 종류 있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원소라고 부릅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요. 원소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외우죠. 야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라고 나옵니다. 기본 물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원소야. 그런데 그런 정의는 고등학교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중요한 거 원자와 원소를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어머 그럼 뭐야? 에휴 원소를 나는 뭐라고 쓸 거니? 원소는요 그런 가장 작은 입자 원자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H2O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어디선가 들어본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H2O라고 하는 건 물입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에는요. 얘를 쪼개보잖아요. H2, H가 2개, O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내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잖아요. 우리 이제 물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물은요. 여기에 O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양쪽에 H가 이렇게 2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이게 O 하나, 이게 H 하나, 이게 H 하나야. 예쁜 곰돌이 대가리처럼 생겼죠? 네, 이제 물 분자는 곰돌이 대가리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야 쪼개봐 쪼개봐 쪼개봐. 그럼 어떻게 쪼개지는 거니? 가운데 있는 O 하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귀처럼 붙어있는 H 2개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니? 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물을 이루고 있는 아주 조그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는 몇 개야? 이렇게 묻는 물음이 가장 기본. 그럼 원자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러니까 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몇 개라고 보는 거야? 3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죠. 그래서 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몇 개인데 그 원자의 종류를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면 야 뭐야 에이크 이거 똑같은 종류잖아. 그럼 H라는 종류와 O라는 종류 몇 종류로 이루어진 거야? 2종류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소는 몇 종류라는 거야? 2종류. 이런 걸 구별할 줄만 알면 된다는 거죠. 아, 하나도 안 어렵네. 그러면 이 NH3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름을 알려주면 얘는 암모니아라고 하는 그런 원소야. 그렇다면 이거는 쪼개봐. 그럼 N 하나에 이거 H 몇 개가 묶여있다는 뜻인 거냐면 3개가. 그러니까 N 하나에 H 하나, H 하나, H 하나. 이 친구들 그림이 어떻게 생겼니? N 하나에 H가 요 따위로 생겼어요. 애들이 겁나 이상하지 않아? 뭐 이쪽 막 비어있고 막 이렇게 묶여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걸 비어있는 거에는 뭔가 무서운 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렇게 몰려있는 거야. 그러면 N 하나에 H니까 이거를 쪼개면 큰 N이랑 조그만 H가 이렇게 3개로 쪼개지겠죠. 그럼 이때 얘네들은 그거를 구성하는 입자, 원자가 몇 개라고 하면 이때 원자는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겠죠. 그럼 이걸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 하여라. 그럼 얘는 원자의 종류, 원소는 몇 종류? 9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됐나요? 별것도 아닌 이런 것들을 이제 너네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원자는 뒷땅 많은데 원소로 따지니까 몇 개 없죠. 그럼 이 우리 지구상을 구성하고 있는 현재 알려진 그런 원소는 몇 종류밖에 안 되니? 118종류밖에 안 됩니다. 이건 참 외우기도 쉬워요. 그죠? 118? 사실 118번은 그거 원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원소라고 하는 것들은 나왔지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이건 바로 뭐니?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놈의 원소를 118번으로 인정을 하는데 회의를 합니다. 얘를 과연 원소라고 할 거냐 말 거냐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뭐니? 원소를 만들었거든? 아니 지나가고 만들었는데 조금 이따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금방 사라지니까 이걸 원소라고 할 거냐 말 거냐가 그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마지막 원소야. 118번이 오간에 나오시잖아. 내 이름 모르는구나. 나 오이제예요. 그래서 여기 학원 이름이 그래서 희재화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오시잖아. 그래서 마지막 원소 이름이 뭐냐면 그냥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간의 손. 오간의 손. 나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우리는 그런 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건 너네들이 화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물리를 전공하거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때 그 끄트머리 원소들을 다루는 거야. 우리는 118번까지 가지도 않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만 쫙 파는 거야. 그런 게 고등학교 화학이에요. 아니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 뭐 별거 아니라고 했어. 그렇다면 이런 원소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발견하고 만들어낸 거 118 종류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원소들을요 분류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 원소를 분류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분류가 바로 뭐니?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아, 야, 이거 원소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통했어. 그럼 얘가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이렇게 구별하는 게 가장 간단한 구별 방법이야. 그럼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전기가 통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니? 바로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아니 우리 눈으로 딱 봤어. 그럼 얘가 전기가 잘 통한대. 그런 게 금속이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얘가 금속인지 아닌지 그냥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도야 철은 금속이 아니야. 맞는 거 같지. 그러면 가인아 나트리움 들어봤죠? 자, 나트륨은 금속 같아? 아닌 것 같아? 금속이에요. 아, 벌써 들어봤어. 그치? 그러면 아니 그냥 듣잖아? 도대체 이놈의 나트륨이 금속이 맞나? 사실 그냥 물어보잖아? 그럼 금속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금속 맞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금속인지 사실 한 번만 배우잖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너는 금속, 나는 금속이 아니야. 이게 나타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름을 붙일 때 말 끝에 리움, 티움, 시움, 미움, 디움 이런 느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금속입니다.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 왜 남녀 학생들도 이름 보면 웬만하면 얘가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구별이 되죠. 언니 나 아까 시우나 남학생인 줄 알았어. 미안해. 왜냐면 저쪽 반에 시우가 남학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성적인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학생이랑 남학생 이름이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죠. 그러면 얘네들도 이렇게 이름으로 얘가 금속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단 말이야. 그런데 단 아닌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헬륨이라고 하는 게 있어. 헬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헬륨은 제외. 이거는 비금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런 거냐면 처음에 이름을 붙일 때는 이거 금속인 줄 알았어요. 뭔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특징이 너는 금속 같은데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는 전혀 금속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헬륨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그냥 이름을 안 바꾼 거죠. 이거는 이렇게 딸이라고 의사가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막 이름을 줘놨더니 아들이야. 그럼 이제 그 이름을 그냥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헬륨은 아니고 나머지 너네들이 알고 있는 륨 들어가는 건 다 뭐라고 보면 돼? 금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금속은 전기 전도성이 되게 좋아요. 그럼 전기만 잘 통하는 게 아니라 자 전기와 세트로 다니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열 전도성도 엄청 좋아요. 이게 금속의 특징인 거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젓가락이나 숟가락 있죠. 이런 것들 너네들이 이제 음식을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엄마가 이제 찌개 끓이고 그러면 숟가락 같은 걸 이렇게 막 간을 본단 말이야. 간을 봤는데 나 이제 음식을 잘 안 하니까 막 실수 간 보고 숟가락을 이렇게 빼놔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막 거기다 꽂아 먹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막 계속 끓죠. 그럼 조금 이따 그걸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돼? 졸라 뜨겁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바로 뭐라는 거야? 바로 열전도성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너네 이제 실수하기 쉬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금속은 단단하냐, 무르냐. 민지야, 금속은 딱딱할 것 같아, 무를 것 같아. 단단할 것 같죠. 그래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금속이야.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야 이거? 뭔 예술이지? 자, 이런 거 봐봐. 금속. 금속 이 나갔어. 그럼 이 금속은 우리가 만지면 어때요? 엄청 단단하죠? 근데 뭐야? 왜 아니라는 거지? 자,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울 때는 금속은 단단하다고 배웁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금속은 다 단단하거든요. 근데 뭐지? 그럼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니? 자,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금속은 절대로 순수한 금속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합금이라고 부르죠. 합금은 단단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씨 가위를 했는데 얘 막 물렁거려가지고 가만히 휘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금속은 바로 어떤 거니?
순수한 금속. 아, 그럼 우리 일상에 순수한 금속이 있냐고요? 없죠, 당연히. 있다. 자, 이거 전선. 여러분, 전선은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구리. 그렇지. 그럼 얘 어떻게 돼? 잉 하면 휘어지죠. 그럼 이거는 이 바깥쪽에 있는 플라스틱 때문이 아니라 안에 있는 구리가 휘어버리는 거란 말이지. 그럼 저 안에 들어있는 구리는 순수한 금속. 그러니까 휘어버리죠. 저거 망치로 빵빵빵 때리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불이 이렇게 펴집니다, 여러분. 너네들 왜 찰 같은 거 손에다 놓고 이렇게 동글동글 한 다음에 빵빵 때리면 어떻게 돼? 넓게 펴지죠. 그게 바로 무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속은 성질이 어떻다고요? 무르다라고 하는 게 성질이야.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과학에서 배우는 거는 다 어떤 금속이라고요? 순수금속.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무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좀 아까 얘기한 거. 자, 동글동글 이걸 막 말아가지고 막 빵빵 때리면 넓게 펴지죠. 그런 것이 바로 어떤 거니? 자, 이제 한자어로 펼 전자를 써서 전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거는요, 내가 야 그냥 펴지는 성질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놈의 지랄하고 우리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리말을 쓰는 게 아니라 한자어를 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전성이 크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야. 근데 이 전자 풀전자인데 이거 일상생활에 있다? 너희 왜 전부쳐 먹는다 이런 말 쓰죠? 아마 오늘 집에 가면 어머니들 전 부치시는 분 좀 계실걸요? 비 오는 날 전 많이 부쳐 먹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 야 감자전. 그럼 이 전자가 바로 이 펄전자. 감자를 넓게 어떻게 해서 먹는 거야? 펴먹는 게 바로 감자전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까 그 동글동글 차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막 이렇게 막 문질러. 그럼 상상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 길게 늘어나죠. 왜냐면 나 지우개 똥 모아가지고 손으로 막 이렇게 문지르잖아. 그럼 길게 늘어나죠.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길게 늘어나는 걸 길게 뽑아져 나온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뽑힘성이야. 그럼 이걸 한자로 하면 뭐라고 들어가는 거니? 연한 성질 연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너네들이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 금속은 전성과 연성이 커. 이거는 바로 무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 우리 딸이 지금 이제 대학생이지만 아니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뭔가를 계속 외우는데 뭐라고 외우냐면 연전성이 크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래서 야 연전성이 뭐야? 그랬더니 몰라? 기가책에 써있는데? 모르는데 그리고 그냥 외우는 거야. 그게 기가에서 금속의 성질을 외우는 거죠. 가연이 외워본 적 있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이걸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알고 들어가면. 그래서 연전성이란 연성과 전성을 합쳐서 이르는 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우는데도 우리 간단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금속의 성질이야. 그렇다면 비금속이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떤 거니? 이런 비금속이라고 하는 건요. 금속과 완전히 성질이 반대겠죠. 전기도 안 통하고 열도 안 통하고 그리고 무르지 않고 단단하죠. 그러니까 단단하니까 망치로 빵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 바샤샥 부서지겠죠. 비금속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야? 연필심. 자 여기는 이 샤프심. 풀어져가지고 또 이게 바닥에 있어. 그거를 샤프심 뒤 요걸로 한번 톡 치면 어떻게 돼? 바삭 다 부서지죠. 그런 말이야. 어디 막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하얀 책상이 막 시커멓게 막 다 변하죠. 우리 친구들이 막 가고 나잖아? 막 책 밑에 막 샤프심 부러지고 막 이렇게 밀려가지고 책상이 더러워져요. 내가 막 이렇게 알코올 뿌려갖고 막 닦습니다. 얘네들 막 지우개로 닦죠? 이것도 과학.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러잖아. 얘 연필심에 책상이 묻었어. 그럼 지우개로 지워도 지워지죠? 근데 거기 지우개 똥 생기잖아. 그럼 그거 또 치워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집에 있는 알코올로 지우는 거야. 얘는 물로는 잘 안 지워집니다. 왜냐면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거든. 그럼 이거를 잘 녹이는 거 바로 알코올. 알코올로 닦으면 엄청 잘 닦여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비금속이라고 하는 건 성질이 다 반대야. 그럼 말 끝에 자 이건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비금속들은 말 끝에 소자로 끝나게 번역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생각나는 거 몇 개 있죠. 수소.
산소, 단소, 질소 이런 것들은 바로 비금속. 그런데 우리 주기율표를 좀 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륨튬슘으로 끝나는 건 주기율표에 주로 어느 쪽에 있니? 자, 주기율표가 딱 있어. 왼쪽, 오른쪽. 그럼 이런 륨튬슘으로 끝나는 건 주기율표의 왼쪽에 몰려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헬륨 하나 있는데 그건 비금속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위아래로 따지면 어디에 있니?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할 거. 주기율표의 금속은 어느 쪽에 있니? 그러면 문이야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지, 왼쪽 아래.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비금속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오른쪽 위에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들이 바로 금속과 비금속. 그런데 바로 뭐가 있니? 주기율표가 있으면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를 이렇게 나눴어. 그러면 여기 경계 어딘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경계 어딘가에 있는 물질들은 왠지 그들의 가운데서나 성질도 중간적인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도체라고 부르죠. 그럼 여기는 비금속은 전기가 안 통하죠. 그러니까 안에 불자를 써서 부도체 또는 전연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니 지랄하고 전기가 반만 통한다는 의미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반도체라고 부르죠. 그럼 반도체를 우리가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니? 이거는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요, 영역으로 따지면 금속이야. 그럼 금속 영역이지만 성질이 중간. 비금속 영역이지만 성질이 중간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런 반도체는 이름을 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내가 SI로 쓸 건데 이거 우리말로 번역한 건 규소라는 이름이야. 그러면 SI를 영어로 부르면 왜 SI니? 실리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들어가는 거니? 반도체, 실리콘.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이 이름이 왜 반도체니? 정말 전기가 반만 가서 딱 멈추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원래 기본적으로 금속이라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든 전류가 다 흐릅니다. 그런데 반도체라고 하는 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너네들 봐봐. 이런 휴대폰은 너네 다 알죠? 이건 반도체로 이루어진 거야. 당연히 반도체가 이 안에 있어야 휴대폰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얘네들은 정보 전달이잖아. 그럼 정보 전달이 우왕좌왕 양방향으로 막 이루어지면 안 되죠. 이 정보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 이루어져서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는 반드시 뭘로? 반도체로 이루어지겠죠.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화학이 아니라 물리에서 좀 다루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는 화학, 물리, 물리화학이라고 하는데 이 교육 과정이 물리에서 배우는 거 따로, 화학에서 배우는 거 따로 다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그거는 물리에서 주로 다루는 거고요. 그럼 뭐 여하튼 이렇게 우리는 금속과 비금속 그리고 그것의 중간인 반도체. 그럼 이 말을 이렇게 하면 반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준금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금속의 아래 단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원소로 분류하는 게 바로 이런 수준.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왼쪽에 뭐가 나오는 거니? 원소기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이런 원소기호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우리가 원소기호라고 하는 거니? 원소기호는요. 원소 이름이 있어.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은 우리 전 세계 공통으로 다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한국말로 배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영어라든가 아니면 독일어라든가 아니면 옛날 그리스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요 알파벳 한자 또는 두 개를 가지고 불러요. 그런데 한자로 하든 두자로 하든 앞자는 대문자, 뒷자는 소문자.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제 시험 볼 때 다 틀리는 거죠. 앞자는 뭐라고요? 대문자, 그리고 뒤는 소문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외워줄 건데요. 거기 원소기호가 쭉 나오잖아요. 자, 여기 원소기호가 나오는데 여러분 카드뮴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 자, 하연아, 카드뮴 이런 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카드뮴은 우리 몸에 좀 안 좋은 거예요. 중금속 오염 이런 말을 들어봤나요? 그런 것도 안 들어봤어요. 중금속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카드뮴. 그러면 거기에 카드뮴 이렇게 나왔잖아요. 되게 쉽습니다. 카드잖아요. 카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뭔가 좀 불확실한 것들 있죠. 그리고 만들어졌는데 금방 사라지고 뭐 이런 애들은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이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 UFO 할 때 유주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는 비확인된 거, 확인되지 않은 거를 이제 배우지 않죠. 확인된 것만 배우는 거야. 카드뮴은 CD. 자, 그 다음에 크로뮴은 말 그대로 CR 크로뮴이죠. 그리고 또 루비듐이죠. 루비듐은 RB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원소비용 아시는 분들은 써보셔도 됩니다. 쭉 한번 써보세요. 하율아, 원소비용 외워본 적 있어 없어? 있죠. 동훈이는요? 자, 그래서 카드뮴은 카드, 크로뮴은 크록시아, 루비듐은 RB, 아이오딘은 I잖아. I, 앞전에 대문자. 백금 같은 경우는 플래티넘이 영어잖아요. 그래서 플래티넘의 PT. 이 수은 같은 이런 게 지랄 같은 거야. 영어로는 머큐르인데 얘가 그리스어라서 전혀 엉뚱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HG 이렇게 쓰는 거야. 선생님 제 칠판에 써줄 거야. 어디 보자. 오케이. 아연 같은 경우도 영어로는 징크잖아? 근데 지랄하고 이게 막 그리스어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지. 징크지? 그래서 이건 영어 그대로. 아연은 ZN. 오케이. 브로민. 굉장히 간단해. 브로민 BR. 영어 그대로 BR. 오케이. 가끔씩만 이제 이상한 것도 막 나오죠. 자, 아는 거 좀 다 써봤나요? 자, 한번 볼까요? 루비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아이오딘이죠. 그럼 아이오딘은 우리말로 번역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오딘에 I 그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백금은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영어 단어가 플래티넘. 그래서 우리가 백금이 사실 금보다도 실제로 가격적인 면에서 좀 더 비싼데요. 우리가 막 얘기하는 화이트 골드는 백금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백금은 더 비싼데 그게 플래티넘이야. 그래서 우리 왜 무슨 상 같은 거 받을 때 플래티넘 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상이라는 얘기잖아. 백금이 비싸서. 그럼 여기는 그것의 플래티넘이니까 PT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은 같은 건 영어로는 머큐리인데 이게 그리스어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문자가 들어가죠. HG. 그 다음에 납도 마찬가지야. 납이 영어로는 리드거든요. 근데 완전히 달라. 그래서 납이라고 하는 건 PB. 근데 왠지 막 B가 들어가잖아. 비읍, B.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로민은 브로 해서 그대로 브로민. 그 다음에 아연 같은 경우는 징크잖아. 징크의 ZN. 그 다음에 주석.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죠. 주석 같은 경우는 아이고 야 이거 영어로는 틴인데요. 전혀 관계없는 SN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그리스어. 이건 그냥 여담인데요. 작년인가 올해인가에 작년 같다. 탐방인가 문장 시험 문제에 원소 기호는 영어로만 이루어져 있다. 작년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맨날 시험을 하는데 어떤 년이 틀려왔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틀리는 사람
몰라. 씨. 작년 아니면 올해인데 올해 아닌가 봐. 그럼 작년인가 봐. 그 내가 야 진짜 어이가 없다. 이런 걸 틀리다니. 근데 바로 이런 거야. 너네들이 많이 틀리는 것들이 영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라서 틀리는 원소기호들.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건 영어 그대로. 인은 P, 포스퍼러스, 황은 설퍼의 S. 그 다음에 염소는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번역하기 전 클로린의 CL. 그 다음에 R은 번역조차 안 했죠. R니까 AR. 칼슘은 CA. 칼슘을 많이 먹어야 키가 큰다죠. 칼륨은 K. 칼륨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센슘. 자, 이것들 애들도 많이 틀리죠. 센슘 CS. 요거 SC 바꿔쓰면 안 됩니다. SC 바꿔쓰면 스칸듐이라고 하는 원소, 얘네 원자번호 2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파벳을 바꿔쓰면 다른 원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에 스트로튬, 스트로튬 SR이야. 근데 이것도 너네들이 이제 쓸 때 ST라고 자꾸 이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스트라서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이야. ST라고 쓰지 않는 이유가 ST가 왜 이제 무슨 천주교에서 성 뭐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렇게 할 때 그 성이라는 단어가 세인트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그 세인트를 쓸 때 ST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쓰지 않았을까?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이야. 진짜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트라고 쓰면 안 된다고요. SR, 스트론튬. 그 다음에 은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리스어야. 우리 은은 은 실버음 다 알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에이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그리스어로 아젠다가 바로 은이어서 에이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금도 마찬가지야. 골드인데 완전히 다른 AU가 나오죠. 이게 금이 그리스어로 aurum, A-U-R-R-U-M 이라고 하는 aurum이라는 단어야. 그 다음에 구리는 쿠퍼, 그래서 쿠퍼, 그래서 CU 들어가죠. 니켈도 쉽네요. 니, Ni. 코발트도 쉬워요. 코코코의 CO. 그 다음에 망가니즈. 망가니즈는 MN 이렇게 들어가죠. 난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할 때는 망가니즈라고 안 배우고 망간이라고 배웠다? 나 그거 우리말인 줄 알았잖아. 망간. 왠지 한글 같지 않냐? 근데 대학 갔더니 지랄하고 망가니즈가 영어였어. 근데 그게 우리나라 화학이 일본에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말 긴 걸 다 잘라버린 거야. 그리고 그냥 망간이라고 해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랬지. 나 망간 보면 항상 그 생각나. 이런 영어였구나. 그 다음에 바륨은요. 바륨 할 때 BA. 그 다음에 규소 나왔네요. 실리콘 SI.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건 되게 쉽죠. R. 루미늄의 R. 마그네슘도요. 이거 MG입니다. 마그네슘. 그 다음에 나트륨하고 Na. 근데 거기 괄호하고 소디움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거는 나트륨이 그리스어야. 우리는 그거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나트륨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오히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나트륨을 쓰지 않고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소디움이라고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기억해주면 나중에 되게 좋아요. 예전에 어떤 영어 못하는 저희 화공과 간 학생이 있는데 그 새끼가 대학 가가지고 문자가 왔잖아. 헐, 쌤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로 원소기호를 알려주지 지금 영어로 다시 외우느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지만 힘든 거야. 지만 이거 영어로 바꾸는 게 뭐 어려워. 이제 그게 바로 나트륨 같은 거 소디움 이렇게 전혀 생소한 단어로 기억할 때가 이제 어렵죠. 나트륨, 우리는 나트륨. 자, 그 다음에 네온도 번역 안 했으니까 네온에 N이. 그 다음에 32번에 이렇게 내가 불소라고 써놨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니네 교육과정에서는 불소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영어로 그대로 플루오린, 이거 내가 거기 플로린이라고 그냥 줄여서 써놨는데 플루오린 이거예요. 플루오린. 그래서 F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소.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서는 불소라는 말 잘 쓰지 않는데 우리 세대 그 어른들 있죠. 엄마 아버지들 불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화학에서도 불소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이건 언제 나오냐면 너네들은 안 쓰는데 염산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봤죠.
불소가 들어간 산도 있어요. 불산. 그런 말을 쓸 때 불소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불산 같은 경우는 흡입하면 그냥 즉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물질이에요. 물론 염산대 죽죠. 근데 불산은 이제 더 위험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륨. 헬륨은 해 번역 안 했으니까 He. 그 다음에 산소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옆에 영어도 써놨잖아. 옥시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영어 단어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물론 내가 따로 시험 보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는. 하지만 산소가 O야. 왜 그러니? 산소는 옥시전이야. 이러면 영어 문제에 나오죠. 이런 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질소는 N, 나이트로젠, 탄소는 카본, C죠. 그 다음에 수소, 하이드로젠, H. 그 다음에 풍소는 보론의 B고요. 리튬, 아까 그거 리튬이온 배터리 할 때 Li. 그 다음에 베릴륨은 아까 그거 있죠. 걔 이상한 거, 에메랄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우라늄은 U 이렇게 들어갑니다. 굳이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외우지 않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냐면 원소를 아까 했잖아요. 118번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 걸 인공 원소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만든 거. 근데 그런 거 말고 원래부터 자연계상에 있던 거 있죠. 그런 걸 우리 자연 원소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원래부터 자연계에 있던 원소의 마지막 원소 있죠. 그게 바로 92번입니다. 그게 92번인데 이게 바로 우라늄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늄까지는 자연계에 있단 거야. 그런데 93번부터는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럼 없는데, 자연계 없는데 만든 거잖아. 사람이 만들었어. 그럼 자연계 없는 이유가 있겠지. 걔는 안정 불안정으로 따지면 엄청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없는 건데 사람들이 막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오가네션 만들어 놓으면 막 없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그 원자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라늄 같은 경우도 그 상태를 잊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꾸 막 이렇게 쪼개지려고 하는 거죠. 쪼개져서 다른 원자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소라고 하는 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른 종류의 원소로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변하는 성질이, 변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 그런 것들이 바로 원자 번호 뒷번호에 있는 거. 그럼 앞번호에 있는 건 다른 원소로 변하긴 합니다. 변하긴 하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거죠. 특히 아까 얘기한 거 태양 있잖아. 태양은 거의 100%에 가까운 애가 어떤 원소라고요? 수소죠. 그럼 거기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니? 그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 걸 배우는 게 통합과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헬륨이 합쳐지면서 원자번호 2번인 헬륨이 되거든요. 그러면 너면 봐봐 이거지. 야, 나 수소, 나도 수소, 우리들이 합쳐졌자. 그럼 얘네들은 얘가 1g이고 얘가 1g이면 합치면 몇 g이어야 돼? 2g이어야 되죠. 근데 지랄하고 합쳤거든? 질량이 2g보다 꼴딱지만큼 조금이야. 그럼 도대체 이거 어디 갔니? 이거 어디 갔니? 이것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태양의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손실된 에너지 그만큼 없어진 거 있죠. 질량. 그만큼의 에너지로 바뀌면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얘기한 이런 거 들어봤을걸요? E는 MC 제곱. 요게 바로 그겁니다. 그냥 M이 아니고 없어진 손실된 질량 M. 진짜 어마무시하게 작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는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이 요거만큼이 곱하기 된 게 에너지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태양이 사라지면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못 받는 거잖아. 그럼 지구는 당연히 멸망이겠죠. 그러니까 태양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뭐 태양의 수명이 그냥 그런 숫자를 외우는 거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태양이 그냥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태양도 사라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소 기호가 나온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원소 기호는 반드시 시험일 거고요. 오케이? 자, 시험. 제 시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한번 볼게요.
육지를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화학의 라고 하는 게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화학을 배우면서 너네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주기율표가 떡하니 나와 있죠. 그럼 이런 주기율표가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당연히 이거는 당연입니다. 외워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기율표는요. 그냥 일렬로 쭉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걔네들 이루어진 표 있죠. 표 그대로 외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면 야 아니 두 번째 가로줄 세 번째 있는 게 누구야? 그러면 그게 탁탁탁 나와줘야 됩니다. 이 주기율표 자체가 뭔가 어떤 문제의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외울 거고요. 그러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 누가 만들었니? 라고 하잖아? 뭐 역사가 좀 있습니다. 멘델레이프라고 하는 화학자가 있었는데 이 화학자가 그때까지 발견된 게 몇 개 안 됐어. 30개 조금 넘었는데 걔네들을 가벼운 거부터 배우는 거야. 제일 가벼운 거 1번, 그 다음 거 2번, 그 다음 거 3번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야 아니 예를 들어 1번이 질량이 1이었어. 2번이 4였어. 그럼 3번은 6이고 4번은 8이었어. 그럼 질량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아니 지랄하고 아니 25였어. 예를 드는 거야. 진짜가 아니야. 근데 그 다음 원소가 질량이 34 정도 가는 거야. 그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거 있잖아.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뭔가 있을 것 같다. 이건 비워놓고 가야 돼. 그래서 그 자리를 비워놓고 그 다음 원자번호를 정한 거야. 근데 나중에 그게 진짜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멘델레이프라는 화학자는 1800년대에 있던 화학자인데 야 진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모즐리라고 하는 화학자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죠. 1900년대 와가지고 기계가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원자한테 기계 레이저를 쏩니다. X선이지? 쐈어. 그러면 이 원자의 에너지니까 X선 에너지가 부딪혀서 반사되어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반사되어서 나오는 에너지량이 원자의 종류마다 다 다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원자 번호를 새롭게 매깁니다. 그랬더니 우리 멘델레이프 아저씨가 한 거에서 살짝 뒤집힌 게 몇 개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 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우리 선생님이 할 건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 그랬는데 현재는 그 바뀐 주기율표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주기율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기율표는 얘네들은 도대체 반사되어서 나온 그 에너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니?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더 얘기할 거고요. 그럼 일단 주기율표 한번 써볼까요? 자, 지금 배운 사람들은 주기율표 가장 왼쪽 가장 위에 있는 게 원자번호 1번. 화장실, 좋아요. 그러면 잠깐 체크할까요? 네, 체크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 주기율표는 가장 왼쪽 위에가 원자번호 1번.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쭉 떨어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이게 2번. 그러니까 번호는 이렇게 우리 책 읽듯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그 밑에 수소 밑에 있는 이거는 리튬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띄어읽기 하는 거야. 수소와 헬륨 그냥 수헬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리튬, 베릴륨, 비붕소, 시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죠. 그럼 여기 그냥 리베붕탄, 질산플레 이렇게 앞서만 따서 외워도 되고요. 나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리베가 진짜로 독일어로 이힐 리베 니히 그러면 I love you 난 너 사랑해야. 이 리베가 독일어로 사랑하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니? BC 우리 딸이 박씨거든요. 나 박씨를 사랑해. 리베 박씨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떠니? NO 노잖아. 노 오픈해.
박 씨를 리베하는 마음이 높아요. 리베빗이 높으네. 그래서 내가 걔한테 나만 알고 있는 뭔가를 주고 싶어. 나트륨, 마그네슘 나만 알지. 그런데 그게 겨우 뭐냐면 PS 콜라. 이거 제품 이름 얘기하면 안 돼? 펩시 안 돼, 펩시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PS 콜라 그거를 줬더니 걔가 그거를 마시고 하고 트름을 하더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외울 때 꼭 2개, 8개, 2개를 잘라서 읽으셔야 돼요. 외울 때. 그냥 일렬로 외우면 안 돼. 수헬, 리베비시, 노오픈에 나만 알지 페스콜라, 크카. 이제 가로줄 외웠다 치고 그럼 세로줄이요. 세로줄로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수리나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그냥 앞자만 딴 겁니다. 수리나카. 수리나카. 미안해. 나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술 되게 좋아해. 많이 못 마시고 많이 먹는 막 맥주 한 캔 마시고 막 흐레랭 해가지고 막 흘렐레거려. 우리 딸이 겁나 싫어해. 술 한 잔 마시면 딸 막 이러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싫어해. 술이나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배마카, 술이나카, 배마카.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붕소랑 알루미늄이니까 앞자만 다음 붕알 되겠죠? 붕알. 그 다음에 이거 CSI 어디서 들어봤죠? CSI 그 미국 거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SI가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합니다. 인과 질소잖아요. 인지를 잡았어. 그랬더니 잡고 나서 걔네들이 뭐라 그래? 예스 나 인질 잡았다. 예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인질들이 졸라 빡치잖아. 그러니까 욕 한마디 합니다. 이건 세로줄로 외울 겁니다. FCl 그 다음에 세로줄 브로민 아이오딘. 이거 추가해서 외울 거야. 그러니까 욕 한마디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위에 동영상 떠가지고 FCl, BR, I 폭시브랄 뭐 이렇게 아니면 폭시바라 이런 거. 자, 폭시브랄 그리고 뭐 걔랑 욕을 하든 뭐 하든 우린 걔네 잡았죠. 이런 모든 걸 해내야 되죠. 헬륨, 네온, 아르곤 해내야.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외울 거예요. 수리나카, 루비듐, 세슘, FR 우리 원소 기원 안 외웠죠? 이 FR은 뭐냐면 너네들 다 아는 거 프랑스의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프랑슘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역 이름으로 또는 사람 이름으로 붙인 이름들이 원소 기호에 몇 개가 있어요. 그럼 프랑슘 있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요.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거 아인슈타인이um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유명하거나 기고자 하는 것들은 그거를 만들거나 발견한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럼 여기 슈리나카 루세프 주기율표는 이렇게 7개의 가로줄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런 걸 알라고 외우는 거야. 그러면 슈리나카 루세프 자 여기도 더 외울 겁니다. 베마카 스트론튬 바륨 라듐 이거는 라듐입니다. 그래서 베마카 또 욕되는데 스테바라 이거는 내가 그냥 앞자만 따서 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걸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요. 베마카스바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수리나카 루세프? 그냥 무슨 주문 같지 않아요? 수리나카 루세프. 베마카스바라. 붕알. CSI가 인지를 잡았어? 예스. 폭시브랄 테네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은 세로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화학에서는 정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얘네들은 왜 수소를 원자번호 1번, 이거를 2번, 이거를 3번이라고 했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원자의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원자의 구조. 자, 우리 원자의 구조하면 조금 2학년들이 지나면 다 알아요. 원자는 어떻게 생겼니? 그러면 원자는 땡그래요. 원자를 네모나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제 한 번도 못 봤어요. 원자는 땡그래. 그런데 그것의 중심에 동이야 뭐가 있어요? 원자핵. 그렇죠, 원자핵. 자, 이런 원자핵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야 이거?
졸라 소심한 원자핵이죠. 그럼 도대체 이런 졸라 소심한 원자핵 이런 것들은 왜 선생님이 도대체 저렇게 그리는 거니? 자,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자 전체가 각각 너네 학교의 운동장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원자가 운동장만을 협대가 된 거야. 그렇다면 여기 있는 원자핵은요, 마당 가운데로 가가지고 모래알 하나를 주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들고 서 있잖아? 아, 넌 핵. 요 정도의 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전체에 비해서 원자 핵의 사이즈는 어떻다고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작다는 거죠. 오케이? 아이쿠, 야, 그럼 뭐야? 이렇게 작아? 그런데 이렇게 작게 그려면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려놓는 겁니다. 절대로 실제로 사이즈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아, 그러면 얘네들이 원자핵이구나. 그럼 원자핵 안에는 도대체 어떤 입자로 이루어져 있니?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자핵 안에는 플러스 성질을 띠는 입자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런 플러스 성질을 띠는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양성을 띠는 입자, 양성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머, 그럼 얘네들 뭐라고 하는 거니?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니까 얘네들은 중성인 입자, 그 친구의 이름을 중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바깥쪽에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있습니다. 이런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요 주변을 빙글빙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돌고 있어 라고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원자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야. 그럼 이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옛날에는 음성자, 음성을 띠는 입자 이렇게 부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친구를 우리는 전자라고 부릅니다. 어머나, 그럼 뭐야? 원자, 핵을 이루는 입자는 양성자와 중성자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이거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친구 전자. 그런데 이름이 왜 전자니? 전기를 일으키는 입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라고 하는 게 영어 단어로 elect. 큰일 났어. 이런 영어다가 다 빼먹어서. electron이라고 이게 바로 전자의 영어 단어야. 그러다 보니까 전기하고 영어가 어때? 단어가 아주 유사하죠. electricity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일렉트론은 이건 이제 영어 단어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학교 방식의 표현 방법이죠. 그런데 학년이 높아지면 전자를 표현할 때 일렉트론의 입자를 쓰고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씁니다. 이게 전자인데 마이너스 전기를 띄어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는 거죠. 오케이? 아, 뭐야, 별것도 아니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전자가, 자, 또 상상해볼까요? 학교 운동장이야? 모래알 하나 이렇게 들고 서 있어? 그럼 얘가 핵이야. 그럼 이 전자는 핵보다 훨씬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수많은 운동장을 얘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전자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자가 큰 게 아니라 이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넓은 거야. 오케이? 그걸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니? 각각의 특징들. 이들이 띠는 전기를 한번 볼까요? 전기를 조금 멋지게 전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이런 전하의 종류를 보면 양성자는 이름이 양성자인 이유 플러스 전기를 띠기 때문이죠.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표시한 이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야. 와, 그럼 뭐야? 아니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동훈아 우리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길까요? 밀어낼까요? 반대 전기를 띠는 놈은 당길까요? 밀까요? 그렇죠. 당기죠. 오케이. 그럼 뭐야? 얘네들 이렇게만 끌어당기나요? 당연히죠.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 얘네들은 계속 돌고 있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있지만 끌려가지 않아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그럼 너네들 만의 인력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면 태양이 지금 지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이유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이야? 돌고 있는 원심력 때문에 얘네들이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만약에 지구가
원인에 의해서인가 옛날에 슈퍼맨이 막 날아다니면서 막 지구 막 이렇게 막 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지구가 도는 속도를 조금만 낮췄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태양 속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죠. 그럼 이제 지구는 없어지는 거죠. 그럼 지구를 돌고 있는 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 것들이 속도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아서 지금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도 이런 친구들이 전자라고 하는 애가 빨려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돌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도 원자의 구조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진짜란 말이야. 그럼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어떻게? 얼마만큼으로 돌고 있어? 라고 묻잖아? 그럼 정답은 모른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걸 더 깊이 공부하는 건 이제 대학 가서 전공을 하면 그때 배우는 거고요. 아니 그럼 얘네들은 전하는 이건데 그들이 띠는 전하량, 전기의 양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은 내가 숫자를 쓸 거지만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라고 쓸 거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롬이야. 뭐야? 숫자 졸라 조그맣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조그만 숫자 절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도 쓸 거예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롬이야. 헐. 그럼 너네들이 지금 뭐를 느껴야 되니? 야!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는요. 전기량이 똑같아요. 겁나 중요한 거야. 숫자는 안 중요해. 전기량은 똑같은데 이 둘의 뭐가 반대인가요? 부호가 반대야. 자, 이게 오늘의 핫포인트. 여러분, 지금 분명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하나와 그거 하나의 전기량이 똑같아. 오케이? 그럼 이게 왜 핫포인트니?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핫포인트입니다. 모든 원자는 중성입니다. 요게 핫포인트야. 뭐야? 별것도 아닌 문장이죠. 그런데 이게 왜 핫포인트가 되는 거니? 자, 여러분, 원자 안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죠. 그런데 얘가 중성이라는 말은 원자 안에 있는 모든 원자는 그 안에 들어있는 플러스의 개수,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 마이너스인 전자의 개수가 어떻다는 뜻일까요?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띠는 전하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들의 개수가 똑같으면 중성이죠. 그럼 우리가 원자는 중성이야. 이런 걸 문제에서 알려주느냐?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자는 중성이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되나요, 여러분?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고요. 그럼 이번에는 너네들이 기억해야 될 거. 자, 숫자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의 질량이야. 질량. 당연히 우리 원자는 조만조만하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볍겠죠. 그럼 그들의 진짜 질량을 우리가 외우냐고요? 노노노. 외울 가치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왜? 너무 가볍거든요. 우리 봐봐. 희재는 50kg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좀 상상이 되죠. 그런데 야, 희재는 50g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벼우니까 그래도 50g? 그래, 책 한 권이 1kg이라고 해봐. 1000g이네. 50g 졸라 조금 되겠다. 그럼 50g 하면 상상이 좀 됩니다. 왜냐면 이런 종이컵이 있어. 종이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잖아? 180g 정도 됩니다. 그럼 50g은 어떻게 막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야, 희재는 5g이야.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좀 상상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더 작아질 거야. 야, 희재는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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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빼고 그 숫자를 상상해봐. 이렇게 우리의 세계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나 작은 숫자는 숫자로만 인식이 되죠. 얼마나 작은지 느껴지지 않죠. 그러면 바로 얘가 그렇다는 거야. 양성자 하나의 진짜 질량은 얼마냐면 숫자 절대로 신경 쓰지 마세요. 양성자 하나의 진짜 질량은 6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3제곱g이 뭐야? 0점 해가지고 그 0이 몇 개 있어야 돼? 23개 있어야 되겠죠.
졸라 가벼워. 그거는 알지만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직접적으로 외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양성자 너 졸라 가볍구나. 그럼 옆에 있는 중성자 너도 졸라 가볍네? 그럼 우리 입장에 전자 너 더 가볍다며? 그럼 니네는 다 가벼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숫자에 진짜 의미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몽땅 야 니네 셋 때 졸라 가볍다며? 그랬더니 양성자가 무슨 소리야? 나 전자보다 엄청 무거워. 지네들끼리는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질량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한번 외워줄 거니? 질량의 비율을 외워줄 겁니다. 너무나 가벼운 이런 숫자 다 필요 없어. 그럼 이 중에 제일 가벼운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전자라고 하는 입자입니다. 그러면 전자는 제일 가벼우니까 가장 간단한 비율 일자를 한번 써볼까요? 그럼 전자의 질량은 1이라고 했어. 그럼 과연 양성자는 전자보다 얼마나 무거울까? 10배, 100배? 이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숫자. 얘는 얼마나 무겁냐면 1836배가 무겁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어쩌고 얼른 이렇게 있는데 다 버린 거야? 1836배. 그럼 여기 있는 이 중성자도 얼마나 무겁니? 1838배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에서는 와우 뭐야 어린 태권대 전자 얘 그거 엄청 가벼운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숫자를 지금 외우라고 했잖아요. 자, 이 숫자 그냥 1800배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하지만 1000배 이거는 좀 안돼 1800 이 정도.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 뭐가 나오니? 자, 전자는요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원자의 세계에서는 질량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1이라는 질량을 무시했잖아. 그럼 얘네들은 내가 지금 여기 점수를 자르느라 2라고 했지만 1점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1이라는 질량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 오늘의 포인트 두 번째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우리는 같다라고 봅니다. 이게 포인트. 오케이? 어머나 그러면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을 우리는 어떻다고 취급을 한다고요? 같다라고 취급을 합니다. 이거는 취급을 할 뿐 진짜 같은 건 아닙니다. 아이고야 그럼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할 거니? 자 여러분 이제 원자 번호로 들어갑니다. 그럼 도대체 원자 번호는 뭘 가지고 원자 번호라고 할 거니? 그 모즐리라는 사람이 뭔가 엑셀 조여가지고 삥 하고 반사되어서 나오는 에너지량이 무엇에 따라 달라졌니? 바로 양성자. 그럼 그 에너지량은 양성자의 개수에 의해서 달라진 거야. 자,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원자 번호 1번, 그럼 수소는 양성자가 몇 개라는 거야? 하나. 원자 번호 20번, 칼슘, 얘는 양성자가 20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2개, 8개, 8개, 2개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 수헬, 리벤시노프네, 나마르지테스 콜라, 크카. 그럼 너네 봐봐. 번호 따지기 쉬울걸요? 2개 외웠어. 수헬. 그럼 얘가 1번이죠. 그럼 2개 외우고 리튬이니까 얘는 원자 번호 몇 번일 수밖에 없어? 3번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2개와 8개를 외웠어. 10개죠. 그러니까 나트륨은 원자 번호 몇 번이야? 11번. 그럼 또 8개가 들어가죠? 그럼 칼륨은 원자 번호 몇 번? 19번. 원자 번호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머나. 그럼 원자 번호가 왜 중요한 거예요? 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죠. 거기다 또 하나. 첫 번째 한 포인트. 모든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뭐가 똑같아? 전자의 개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화학은요. 어떤 원자가 딱 나오잖아? 이 전자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야, 산소야. 전자 몇 개야? 이거 이제 막 그게 무엇이 바뀌도록 듣는 얘기예요. 그럼 얘 뭐가 필요한 거야? 원자 번호가 필요하죠. 아, 그럼 뭐야? 여기 있네. 원자 번호 8번. 이렇게 나오는 게 주기율표입니다. 이건 필수야. 필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야. 그러면 원자 번호가 8번인 산소는 전자도 8개겠구나. 그럼 여기다 소장님은 전자 쓰면 되나요? 아니요. 그거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자는 너무나 가벼워서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야, 흔히 왔어?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전자는 뭐야
움직여.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매우 가볍기 때문에 아주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원자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 는 전자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성자나 중성자는 웬만한 화학적인 현상으로는 절대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자꾸 아까도 이제 원자 쪼갤 수 없는 할 때 화학적인 방법으로 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화학적 방법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화학하면 뭐가 생각나? 물리. 그렇죠. 얘네들은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 왜 원자 막 이거 입자 쪼개가지고 막 계속 노벨상 나온단 말이야. 예전에 힉스 입자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여러분? 아이 몰라도 돼. 상관없어 몰라도 돼. 이거는 뭐냐면 양성자도 막 쪼개집니다. 물리적 방법으로. 그러면 거기에 막 쿼크 막 이상한 입자가 나와요. 막 걔도 막 쪼개집니다. 물리적 방법으로. 그말 손으로 막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한 기계 막 저런 이제 긴 기계야. 바람개비 있죠. 바람개비처럼 가운데 축이 하나가 있고 길게 이렇게 관을 연결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원자를 넣고 빙글빙글 돌려요. 그럼 얘가 팔이 길면 길수록 그 끄트머리 있는 애는 속도 어떻게 돼? 졸라 빠르겠죠. 그렇게 속도가 빠르면 가속이 생기죠. 그러면 불칠들이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가 크면 클수록 조그만 애까지 쪼개지는 거야. 그런 걸 하는 게 물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방법을 물리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화학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 전자는 여기다 는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오는 거니? 이게 두 번째 핫포인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원자의 질량을 비교할 거야. 그런데 이거는 진짜 질량이 아니고 뒤에다가 한 글자를 썼습니다. 질량수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야? 질량수라고? 그럼 질량수라고 하는 건 이 원자의 질량을 비교할 때 쓰는 건데요. 숫자는 넘버할 때 숫자야. 그럼 얘네들은 어떤 원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양성자 개수에다가 무거운 중성자의 개수를 어떻게 해주는 거니? 바로 더해주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야. 아까 내가 지금 이걸 포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게 왜 중요하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야, 헬륨의 질량수가 4야. 그럼 양성자랑 중성자를 더하게 한 게 4개란 뜻이죠. 그런데 마그네슘의 질량수가 24야. 그럼 양성자랑 중성자랑 더하게 한 게 24개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둘의 질량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분명히 4와 24라는 개수의 개념이었어. 그런데 진짜 질량도 몇 배라는 뜻일까요? 4, 6, 24. 6배라는 뜻입니다. 처음엔 개수였어. 그런데 그게 뭘로 들어가는 거야? 질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입자가 모여있는데 그들의 개수가 6배면 질량도 6배라는 건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질량이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런 게 성립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알았어. 그럼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 매우 중요. 우리 이런 것들은 통합과학에서도 배우고 화학원에서도 배웁니다. 이번에 한박고가 지난번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는 아직 소식을 못 들었는데 기말고사 때 화학원 수준으로 통합과학을 시험 문제를 내버린 거야. 원래 한박고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화학원으로 예고도 안 하고 그렇게 내버린 거야. 근데 그거에 대표적인 게 막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화학원을 배운 친구들은 그래 뭐 다 이제 계속 나오니까 화학원에는. 근데 통합과학만 배웠던 친구들은 미치는 거죠. 이거 말고도 화학원 수준으로 시험 문제 나와버린 거야. 사실 근데 그렇게 내면 안 되거든요. 예고를 하든가 다 알려주고 이렇게 내겠다. 근데 그걸 작게 나와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더라고요. 자 그럼 뭐 여하튼 질량수는 이렇게 나왔어. 그렇다면 와 뭐야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그린 건 양성자를 몇 개를 그려 넣었나요? 2개를 그려 넣었네? 그럼 이제 너네들 이걸 딱 보고 너도 원자 번호 2번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표현 방법이야. 자, 헬륨 원자 번호 2번이야. 너 이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전 세계 공통.
나 원자 번호 2번이야 라고 하는 걸 왼쪽 아래에다 표시합니다. 여기에다가 조그마한 숫자로 2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난 2번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오, 그래? 그럼 이번에는요. 왼쪽 위에다가 조그마한 숫자로 이렇게 4자를 쓰잖아요. 이거는 야, 나, 질, 량, 수, 사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너네 봐봐. 원자 번호 2번이라고 하는 건 번호는 이 원자의 양성자에게 쓰였단 말이죠. 그런데 질량수 이 친구를 양성자 더하기 뭐야? 중성자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숫자를 보잖아요. 야, 헬륨의 양성자 몇 개? 그러면 딱 나오죠. 자, 민재야, 헬륨의 양성자 몇 개? 그렇죠. 그러면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4니까 중성자 몇 개? 그럼요. 그러면 전자는 몇 개일까요? 민재? 맞습니다. 왜? 우리 지금 헬륨 원자라고 하는 건 중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핫 포인트라고 하는 거야.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양성자가 두 개니까 전자는 무조건 두 개인 거야. 그럼 중성자는 무조건 두 개 아닌가요? 네, 무조건 두 개 아닙니다. 얘는 두 개. 그럼 이번에는 자, 탄소 한번 볼까요? 도희야. 자, 이 친구 이렇게 써 있어. 탄소 양성자 몇 개? 그렇지, 중성자. 이거 12자야. 6개. 그럼 전자 몇 개?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뭐야? 얘도 666이잖아요. 똑같은데요? 일부러 똑같은 것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얘는 왜 똑같이 있는 거니? 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사실. 자, 플러스와 플러스가 있어요. 같은 전기를 띠는 놈들은 난 저리 가. 나는 싫어해. 자, 이런 힘이 작용하죠. 같은 전기를 띠는 놈들은 반발로 밀어냅니다. 싫어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안에서 졸라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거리도 엄청 가까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중성자가 야, 안 돼. 니네 싸우지 마. 내가 니네 싸움 말려줄게. 내가 니네 가운데 있어줄게. 이렇게 가운데 끼워서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 반발력을 완충시켜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싸우는 놈이 두 놈이잖아? 그럼 말리는 놈도 기본 몇 놈이 필요한 거야? 두 놈이 필요하죠. 그래서 6개구나. 그런데 여러분, 싸우는 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말리는 놈은 그거와 같은 개수로는 말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놈 한번 해볼까? 나트륨 원자번호 11번이야. 그럼 이거는 23의 질량수를 갖습니다. 하이나, 자, 나트륨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그렇지. 전자 몇 개? 오케이. 이렇게 된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12개네요. 하나가 더 많아졌죠. 싸우는 놈이 11놈이라 이게 12개는 있어야 이들의 싸움을 제대로 말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더 많은 거 한번 해볼까요? 자, Fe. 철이다. 철은요, 원자번호 26번에 56의 질량수를 갖고 있습니다. 현준아. 자, Fe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30. 굿자. 전자 몇 개? 20. 오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양성자와 전자는 항상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중성자가 아까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좀 아까 얘기한 거야. 그럼 이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아까는 얘네들은 이게 몇 비율이었어? 1대1의 비율이었죠. 그런데 그 1대1의 비율이 깨져서 점점 더 많아지죠. 그러면 여기 금조 한번 해볼까요? 얘는 원자 번호 79번 197의 질량수를 갖고 있어요. 재성아, 자 빼기 할 줄 알죠? 그 다음에 양성자 몇 개? 79개. 그렇지. 중성자 몇 개? 118개. 118이야? 나 빼기 잘 못해. 자, 그럼 전자 몇 개? 70.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많아졌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우라늄 한번 볼까요? 자, 우라늄은 원자 번호 92번 100, 200, 30? 자, 여러 개가 있는데 질량수가 5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러면 이 친구 분이야. 자, 얘 양성자 몇 개? 92 중성자 몇 개? 143개 오케이. 그럼 여기 전자 몇 개? 92 오케이.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보잖아요. 몇 배까지 늘어나냐면 1.5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이 얘기는 원자 핵안에서 이 92개끼리 겁나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 틈만 나면 핵안에 있는 플러스들이 튕겨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나중에 이거 물리에서 배웁니다. 알파 동계 막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럼 뭐야? 원자번호 1번인 수소 있잖아요. 그럼 수소는요.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가 하나죠. 그럼 싸우는 친구들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 싸움을 말리는 친구들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고야. 그럼 뭐야? 아니 수소는 양성자만 달랑 하나 들어있고요. 바깥쪽에 전자 하나 이렇게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얘가 바로 너네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소의 구조입니다. 와우! 그래 뭐야? 자, 여러분.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죠. 그러면 그 앞에 모든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바로 누구 때문에? 수소 때문이죠. 오케이? 그럼 얘 봐봐. 귀엽죠? 겁나 간단한 원자죠. 그러니까 제일 가벼운 원소가 바로 누구라는 거야? 수소라는 거죠. 어머나.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수소는요. 자 표시해볼까요? 원자번호 1번이고요. 질량수도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죠. 됐나요? 아이고 그런데 우리 아니 중성자가 필요 없는데 필요 없는 거 있으면 안 될까? 필요 없어도 막 이렇게 우리 필통에 아이고 필요한 거만 갖고 다니네. 여기 막 이렇게 막 1년까지 쓰지 않는 그런 연필도 있고 막 그럴 텐데 필요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양성자 하나에다가 그 옆에 필요 없지만 중성자가 있는 수소도 있습니다. 뭐야? 그럼 당연히 바깥쪽에 전자는 이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쓰는 거니? 자, 수소는 수소 맞습니다. 그럼 원자번호 1번이니까 여기다가 일자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여기 질량수죠. 시우야, 자 여기 질량수 뭐라고 쓰고 싶어요? 9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마 그런데요 하나 더 있으면 안 되나요? 자 여러분 뭐까짓 거 하나 더 있다고 뭐 세상 저쪽 나겠어요? 자 중성자 2개 붙어있는 수소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수소는 수소 맞습니다. 왜? 원자번호가 1번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거 표시하는 방법 하율아 자 내가 여기 일자 쓸 거야. 그럼 나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나요? 오케이 3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아니 그럼 수소는요 당연히 다 종류는 똑같은데 뭐가 다른 애들이 존재하는 거야? 질량이 다른 친구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단어 또 나옵니다.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질량이 다른 원소가 있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니?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이렇게 질량이 다른 원소를 부르는 이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니?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같은 동자에다가 자리 위자를 써서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이름이 붙었니? 같은 동자의 자리 위자 여러분 질량수가 1자리 수소도 여기다 수소라고 씁니다. 질량수가 2자리 수소도 여기에 수소라고 쓰고요. 3자리 수소도 여기에 수소라고 쓴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라는 의미로 동위원소라는 말을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그런 언어적 풀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동위원소가 뭐니? 지금 한 거를 그대로 알고 있어야 돼.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 질량수가 다르죠? 그럼 얘네들은요 바로 뭐라고요? 원자 번호는 같지만 뭐가 다르다고요? 질량수가 다른 원소
이게 바로 동위원소를 일컫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말 바꾸기 할 거야? 조금 아까 했던 말. 원자번호는 양성자죠. 그러니까 2번 말 바꾸기. 그럼 얘네들은 무엇이 같다는 뜻이구나? 양성자 수가 같다는 뜻이구나. 그런데 왜 질량수가 달라진 거야? 뭐 때문에? 중성자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엇이 다른 원소?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라는 말을 언어적으로 너네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나오니? 자, 또 중요한 거 또 나옵니다. 화학은요 전자를 배우는 학문이 화학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양성자 수가 똑같기 때문에 전자 수도 당연히 다 똑같죠. 그럼 여기다가 전자 수가 같다고 쓰지 않습니다. 전자를 배우는 학문이 바로 화학이죠. 그래서 이들이 갖는 화학적 성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게 뭐야? 질량이 다르죠. 질량처럼 숫자로 표시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무슨 성질이라고 하는 거니? 물리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 성질이 달라요. 화학적 성질이 뭐고 물리적 성질이 뭐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너네들이 기억할 거 화학적 성질은 동일해. 그럼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는 말은 결국은 뭐가 똑같다는 말이야? 전자가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화학적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위치에 표현하는 동위원소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아까 봐봐. 얘네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수소라는 말이야. 그런데 얘는 질량이 몇 배나 되는 거야? 일반적인 수소의 2배죠. 그래서 얘네들을 부를 때 무거울 중자의 중수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그럼 여기는 일반적인 수소보다 몇 배 무거워? 3배 무겁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삼중수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대학 가잖아. 뭐가 나오냐면 중수소를 더블 D라고 씁니다. D라는 원소 기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수소에 2배 무거워 더블 D라고 쓰고요. 얘는 몇 배 무거워? 3배 무거워 트리플. 그래서 T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물이 H2O였잖아요. 근데 D2O라고 써있는 물이 있어요. 그럼 이거 이 원소가 뭐야? 막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중수소로 이루어진 물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안 나와요. 가끔 이제 무슨 과학 잡지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그럴 때는 이게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자연계상에 얘네들은 있긴 있지만 아주 정말 조금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 전체 수소의 99.98%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야 수소!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잠시 한번 볼까요? 잠시를 보시면 자 이쪽과 3쪽이 있어요. 그럼 잠시에 이거 체크해드려? 잠시에 2페이지와 3페이지인데요. 자, 2페이지 원소 기호 이걸 써서 찍어서 보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쪽에 보면 어디까지냐면 8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3쪽에 8번까지 써서 찍어서 보내주세요. 최소한 토요일날 잠자기 전까지는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언제 보내도 상관없어요. 새벽에 보내도 되고요. 어차피 난 다 무음이라 안 들립니다. 내가 보는 건 일어나서 아침에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체크해서 보내겠죠? 오케이? 그리고 처음에 너네들 번호로 보낼 때는 저 누구예요? 이렇게 이름 한번 써서 보내야 되겠지? 네, 너네들 번호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오케이? 이거 항상 자 1번 영상 듣고 2번 이거 쓰시고요. 3번 찍어서 써본 보내주기. 됐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시간이 지나버렸네? 왜? 좀 있다. 좀 있다. 부딪히지 말고 좀 있다.
거기 책, 저 번호 책 빼놓게 있죠. 헝그리. 야, 너무 지워. 뭐, 헝그리? 와, 이거 완전 추억이구만. 추억이구만. 남자는 중성. 아, 나가. 그죠? 앞에 앉아. 진짜 우리 따라와.